밤만 되면 식욕이 폭발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 자세히 살펴보면은 배가 고픈 게 아닌데도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고 입이 헛헛하다, 속이 허하다. 실질적으로 진료 시간에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에게 추천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은정입니다. 저는 비만 클리닉과 정신과 그리고 심리치료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저자이기도 하고요. 오늘 여기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20년간 정신과 및 비만 클리닉을 운영했으니까요. 한 20만 번 정도 환자분을 본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는 정신과 의사가 왜 비만 클리닉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환자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생활 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 또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살이 빠지고 나서도 계속 병원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비만 치료는 이제 끝났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그동안 살을 빼준 것뿐만 아니라 정신과 진료를 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분의 체중 조절을 위해서 제가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됐고 그 환자분을 이해해야 됐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로 그런 진료를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 중에 다이어트 실패는 내 탓이 아니라 뇌 탓이다 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체중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욕을 조절하는 뇌의 회로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배가 고프다는 것은 위장이 고픈 것이 아니라 뇌가 고픈 거고, 식욕 중추는 뇌의 시상하부라는 곳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식욕,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꼬르륵 하면 끼니가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고 위장의 그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식욕 촉진 호르몬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호미오스태틱 헝거라고 해서 정상적인 식욕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이 정상적인 식욕이 아니라 쾌락적 식욕이라고 해서 가짜 배고픔이에요. 뭐냐면 돌아서서 배고프고 먹고 나면 한 시간 있다 또 먹고 싶은 어떤 쾌락을 위한 그런 식욕인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과로를 했을 경우에 뇌에서는 쾌락 물질을 요구해요. 그래서 뇌의 보상 회로인 측핵이라는 부위에 작용해서 가짜 식욕이 이제 발생되게 되는 거죠.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배고픔으로 인식해서 식욕 촉진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것이 헤도닉 헝거, 가짜 식욕이라고 부르고, 저는 그것을 심리적 허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요요 현상이 많거나 다이어트에 반복적인 실패를 하는 분들은 이러한 나에게 가짜 식욕이 있지 않나,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가짜 배고픔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궁금하실 텐데요. 배가 고픈 게 아닌데도 내가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고 입이 헛헛하다, 속이 허하다, 입이 심심하다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과도한 긴장 상태,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또 몸이 많이 피곤하고 회사 일도 과로, 또 불면증,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바로 그 원인이 되는데요. 진짜 식욕은 끼니가 되면 허기가 지는 것이 당연한데, 가짜 식욕은 시도 때도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채워지지 않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기 때문에 식후 얼마 되어 있지 않아도 항상, 특히 또 야간에 또 자다 깨서 배고픈 것이 여기에 해당되겠고요. 특정 음식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올라오는데요. 요즘 흔히 달고 짜고 매운 거, 배달 음식의 대표적인 마라탕, 떡볶이, 아주 기름진 음식들을 선호하면서 꼭 그거를 먹지 않으면 배고픔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특정 음식에 대한 음식 중독 현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요. 또 가짜 식욕은 약 30분 정도 참으면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물 한 잔을 마시면 왠지 배고픔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도 가짜 식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원장님 식욕이 넘쳐서 죽겠어요, 제발 저 식욕 좀 억제해 주세요 막 그러세요. 그럼 보통 의사의 마음은 빨리 도와주고 싶으니까 식욕 억제제를 처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식욕 억제제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식욕만 눌러놓는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처방하지 않고요. 오히려 다이어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이 가짜 식욕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짜 식욕의 뒤편에 있는, 이것은 영양소의 결핍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어떤 뇌를 불쾌하게 만드는 그 요인들,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해소해 줄 때 심리적인 허기가 많이 사라지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식욕이라는 것이, 여러분 식욕 그러면 너무 나쁜 거 아니야? 근데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요. 우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오늘 뭐 먹을까? 뭐 먹고 싶다 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억지로 참아야 되니까 다이어트 하면 내일부터 해야지 그러면서 막 시작하기 전에 막 떡볶이 먹고 싶고 햄버거 먹고 싶고 막 둥둥 머릿속에 떠다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짜 배고픔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왜? 다이어트에는 항상 금기 음식이 있다. 그리고 금기 음식은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죠. 저는 때로 라면 처방도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다이어트 하는데 또 라면 먹으면 안 되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절대 먹지 말아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본능에 의해서 그것을 더 찾게 만드는 착시적인 효과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아 그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나한테 라면을 허용해야지 라는 금기 음식 허용을 하는 어떤 치팅데이 같은 것을 한다면 좀 더 자유롭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고, 라면 처방을 할 때도 라면을 좀 더 건강하게 먹는 법이 후루룩 소리를 내면서, 라면이라고 해서 생라면을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후루룩 하면서 그 뜨거운 그 라면의 맛을 오감으로 느끼면서 먹을 때 좀 더 만족감도 오고 내가 조금은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겠죠. 가짜 배고픔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히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하는 정도의 뇌에 불쾌감을 주는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불면, 과로, 또 직장 스트레스, 술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왜 술 먹으면 배가 안 고픈데도 해장 땡기고 라면 땡기고 하잖아요. 끊임없이 3차, 4차 이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밤만 되면 식욕이 폭발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 자세히 살펴보면은 낮에는 거의 음식을 드시지 않습니다. 밤에 먹어서 낮에 안 먹는 건지, 낮에 많이 먹어서 밤에 안 먹는 건지 뭐 구분이 안 갈 정도인데요. 생활 패턴을 살펴보면 밤에 꼭 잠을 잘 수 없는 패턴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퇴근이 10시, 12시인 분들. 이런 분들은 집에 오셔서 너무 헛헛하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샤워를 권합니다. 샤워를 하면서 아까 왜 가짜 배고픔은 30분 이상 지나면 잊혀진다고 했잖아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샤워를 하다 보면 조금 리프레시 되면서 잊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야식 증후군이라는 것이 바로 저녁 7시 이후에 먹는 음식이 전체 섭취량의 50% 이상 지속되고 불면을 동반할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임상적으로 볼 때 자다 깨서 먹는 분들도 계시고,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분들, 또 밤 12시에 꼭 배달을 시켜서 먹어야만 하는 분들. 그래서 내가 야식 증후군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아, 내 몸에 반드시 이상 신호가 오겠구나. 이것은 오래 지속된다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식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부분은 식욕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는데,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게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시계가 작동하고 24시간 주기로 슬립 웨이크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밤에 작업하시는 분들 또는 스마트폰으로 마치 낮처럼 내 눈에 빛을, LED 라이트를 주면서 낮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정말 그렇습니다. 뇌에서는 그것을 낮이라고 인식을 하고 식욕 촉진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밤에 더 멋게 만들고 잠을 깨우게 합니다. 반대로 밤이 되면 원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와서 잠도 자게 하고 또 식욕은 잠재워야 하는데 이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고의 다이어트를 수면 주기를 찾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대세인 라이프스타일 메디슨도 이 흐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 의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거, 또 기상시간 일정하게 하는 거, 이것을 사실 유치원 때부터 배운 거잖아요.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 실천하자고 몸이 따르지 않는다 그래요. 다들 와서 제가 도와드리는 게 뭐 대단한 걸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치원 때 배워서 다 알고 있지만 과연 내 생활습관 중에 왜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는지, 그래서 점검하실 것이 내 생활 리듬을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진료 시간에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에게 추천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저는 식사 시간을 꼽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금기 음식, 양을, 칼로리를 얼마나 먹어야 하냐,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는 어떻게 먹느냐,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아무 때나 내키는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내 몸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 마치 주유를 하는 것, 핸드폰을 충전시키는 것과 똑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내가 식사를 해야, 그래서 제가 밀 플래닝, 식사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야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인슐린도 안정성을 가지게 되면서 살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서 먹는 거,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먹는 거, 자기 직전에 먹는 거, 이런 습관들은 시간을 계획해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혈당이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같은 약을 먹어도 살이 찌는 쪽으로 대사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퇴근길만 바꿔도 10kg 뺄 수 있다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직장에서 끝나고 퇴근 후에 집에 도착하자마자 냉장고부터 여는 직장인이 계셨어요.
나는 직장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나에게 상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10kg가 금방 쪘겠죠. 그분에게 제가 내긴 처방은 퇴근길 미니 여행이었어요. 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조건 반사처럼 냉장고 문을 열지 말고 카페가 됐던 고수부지가 됐던 30분 이상 시간을 좀 보내면서 나의 가짜 배고픔을 좀 잠재워보자는 의도였는데요. 그래서 퇴근길 미니 여행을 하고 나서 그분이 3, 4개월 만에 체중이 감량됐어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조건 반사적인 것을 끊었기 때문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매번 반복되는 매너리즘에 빠진 뇌가 정체됐을 때, 우리가 뇌도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메커니즘, 새로운 어떤 활력을 주는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그 무엇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사랑에 빠져라, 사랑에 빠지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 연애를 하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 말고 내가 정말 이 일이 너무 재미있다 라든지 나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줄 수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는 경우가 참 많아요. 늘 얘기하시는 게 나는 집, 회사만 다니고 있다. 그럼 제가 늘 얘기해요. 한 곳 더, 하나 더 만들어라. 그것이 제3의 공간, third space라고 심리학적 용어예요. 나를 리프레시할 수 있고 재충전할 수 있는 제3의 공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주변 한 바퀴 도는 것도 해당될 수 있고, 뭐 운동하는 곳이 될 수도 있겠죠. 반드시 내가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있다면 제3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주말이라도 평소의 생활 습관과는 좀 다르게 생활해 보면 좋겠습니다.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엄마의 부재를 달래면서 음식 재료 하나하나를 구하고 손질해서 요리를 하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식탁을 채우고 하면서 자신이 엄마의 부재와 외로움을 잊어가는 그런 명상 식사의 대표적인 영화인데요. 저도 이제 건포도 명상이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챙김 식사법에서 같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건포도 하나를 내 입안에 넣고 그것을 굴리면서 아, 이 맛이 어떻구나, 이런 맛이었구나 라는 것을 음미하는 거죠. 우리 식사를 굉장히 10분 이내에 빨리 끝내는 분들, 음식의 향을 느끼고 오감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상 식사법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마음챙김 식사라고 해서 here and now, 여기에 식사 시간에 머물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눈이 TV에 가 있거나 핸드폰에 가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후에 아 오늘 내가 이렇게 할 걸, 또는 미래의 불안, 아 내일 시험 어떡하지, 현재를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도 그 자리에 내가 없어요. 소위 이제 꾸겨 넣는다, 뭐 맛도 모르고 먹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명상 식사법은 마인드풀 이팅,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 이것이 이제 정신과에서 인지행동 치료인데 굉장히 중요한 식사법으로서 집에서 간단하게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은 건포도 한 알, 과자 한 조각을 먹더라도 맛을 오랫동안 혀 안에서 굴리면서 맛을 음미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디 프로필을 찍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무조건 절식하고 운동을 많이 해서 체지방 10%대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평소 식단으로 돌아가면 그 체중을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요요 현상과 폭식증, 또 자기 비난, 자존감 저하 이런 것을 오는 걸 보고 절식은 절대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식욕 중추에는 보상작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이 비상상태로 인식해서 아 큰일 났구나 하면서 대사율을 전반적으로 다 셧다운을 시켜요. 그러면 대사율이 느려지면서 살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에너지가 저장되고 복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이클을 도는 거죠.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굶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체능이라든지 연예인 준비,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처럼 마르고 싶은 그런 선망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키는 나중에 키울 수 없지만 살은 나중에도 뺄 수 있지 않느냐. 맞는 말이죠. 그런데도 난 지금 고3인데도 허벅지가 너무 두꺼워서 스트레스 받아서 앉아서 공부를 못하겠다, 제발 살 좀 빼달라 하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청소년층의 다이어트도 참 심각하구나. 그리고 결국은 잘못된 다이어트,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를 통해서 식욕 보상 중추에 문제가 생기고 거식증이라든지 또는 폭식, 요요 현상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건강에 되게 악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대인 기피 또는 외모 컴플렉스, 학습 장애까지 오는 경우들을 보면서 아 이건 정신과적으로 올바른 다이어트라는 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이어트를 실패하게 만드는 3가지 생활 습관을 딱 정리하자면 불면, 과로, 그 다음에 야식입니다. 과로는 휴식 시간의 부재, 우리 몸이 정상화되는 시간이 부족한 거고요. 또 교감신경의 불균형,
과로를 하게 되면 급성 스트레스에서는 우리가 콜티졸이라는 것이 분비되고 교감신경계 톤이 증가돼요. 그래서 긴장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잠을 쉽게 들지 못해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쌓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그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뇌에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살찌는 체질을 만들어서 복부의 지방을 저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비상 상태라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과로가 바로 살찌기 쉬운 체질의 1번이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야식. 늦게 끝나면 반드시 야식하게 되죠. 또 야식을 하게 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야식, 과로, 불면을 살찌기 쉬운 체질로 만드는 3대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찾아오는 2030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갑자기 5에서 10kg가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몸에서는 이상 징후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럼 저는 손을 붙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당신의 몸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의 의지가 약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몸에서 어떤 이상이 있는지 우리 살펴보자. 그러면 내 뇌에서 갑자기 그렇게 쾌락적인 어떤 물질을 찾는 이유, 그것이 술, 담배가 됐던 음식이 됐던, 사실 손쉬운 게 음식이거든요. 그리고 기름지고 단 음식은 즉각적인 쾌락 만족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찾기 쉬운데요. 왜 우리 달달한 음료, 달달한 커피 늘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됩니다. 먹지 않으면 왠지 허전하고 중독 현상을 보이기 쉬운데요. 이런 분들의 이면에는 마음의 심리적인 허기의 감정적 요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외로움이라든지 또는 초긴장 상태, 누가 나에게 대인관계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분노, 내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닌데 억지로 참으면서 있는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느낌의 분노 반응을 가질 때 특히 폭식을 하기 쉽고 내가 계획했던 거 그 이상으로 먹는 가짜 식욕의 회로가 발동되기 쉽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5에서 10kg의 체중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이어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마음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간 비만 클리닉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어떤 특정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누가 무슨 다이어트 좋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정한 체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알아차리는 것. 내 몸의 감각과 꼬르륵 하면 나 지금 배고프구나, 배부르구나. 식전 배고픔, 또 식후 배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잘 인지하지 못해요. 이렇게 배불러, 나 너무 많이 먹어서 배를 막 두들기고 자신을 혐오하는데 그만큼 내가 어느 정도 먹어야 배부른지도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자기 상태를 잘 아는 것이야말로 다이어트의 진정한 비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가 정말 적정 체중보다 더 뺐어도 90% 이상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인체의 어떤 보상작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이어트 기간에도 너무 자기를 학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게 되면 다이어트 식단만 해야 되는 강박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래서 운동 강박이라든지 체중 강박, 식단도 자신만의 식단을 하다 보니 사람도 만나지 않게 되고 또 살이 조금만 쪄도 그것이 스트레스로 돼서 대인기피, 우울, 또 내 몸에 대해서 만족감이 오지 않으니까 사실은 평범한 체중인데도 내가 원하는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나의 체중과 나의 체형이라는 거는 얼굴형과 성격처럼 타고나는 거거든요. 나의 매력 포인트가 반드시 한두 가지는 있어요. 한 가지만이라도 내 몸의 어떤 매력적인 포인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 키웠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한 가지씩은 자신의 매력 포인트를 갖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매력 포인트 한 가지씩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